요새 정말 뉴스만 틀어도 나오는 AI 관련 용어들, 여러분은 과연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모든 용어들은 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이 흐름대로 머릿속에 잘 정리해두면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나 또는 누군가와 AI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적어도 용어를 몰라서 곤란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테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고, AI가 우리를 놀라게 했었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인간계 최강으로 불리던 이세돌 구단을 바둑으로 이겨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이 알파고의 임팩트 사실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알파고는 어디까지나 바둑을 학습하는 AI였기 때문에 그냥 바둑만 잘 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별 쓸모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AI는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알파고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그야말로 핵폭탄급의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챗 GPT입니다. 바둑만 두는 알파고와는 달리 사람과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시된 지 단 2달 만에 1억 명의 유저를 돌파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도 1억 명의 유저까지 각각 9개월 그리고 30개월이나 걸렸는데 단 2달 만에 1억 명을 모은 거면 그 인기가 정말 엄청났다고 볼 수가 있죠. 챗 GPT는 사실 GPT라는 이 AI 모델과 우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팅 프로그램인데요. 이 GPT라는 AI 모델이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원리는 바둑 기보만 학습했었던 알파고와는 달리 사람들의 언어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그동안 작성해 놓은 다양한 서적이나 뉴스 그리고 블로그 같은 온라인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대규모로 직접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또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때 참고로 이처럼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할 수 있게 된 AI 모델을 전문 용어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 영어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줄여선 LL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뉴스에 나왔던 LLM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런 뜻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무튼 이 GPT라는 LLM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자 당연히 수많은 IT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LLM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글은 제미나이, 메타는 라마, X는 그록, 그리고 엔트로픽은 클로드라는 LLM을 각각 만들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AI를 여러 개 사용하시나요? 아니죠. 이 AI도 요새는 다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은 1개 내지는 많아야 2개 정도 사용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어요.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똑똑해야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테니까 더 강력한 AI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AI를 구동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도 정말 많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컴퓨팅 파워란 정확히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뜻하는 말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AI를 가동하기 위한 모든 컴퓨터 자원을 다 일컫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AI도 결국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가동할 컴퓨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컴퓨터들을 문제없이 대량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졌어요. 왜냐면 반도체가 있어야 메모리도 만들고 그래픽카드도 만들어서 AI 가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기도 했죠. 근데 제 주식은 빼고요. 기업 간의 AI 경쟁은 지금처럼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AI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시점까지는 AI를 챗 GPT 같은 그저 챗봇의 형태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저 질문에 대답만 해줄 뿐 내 컴퓨터의 파일을 읽는다거나 또는 코드를 실행한다던가 하는 작업은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채팅창에 갇혀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마치 비유하자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직접 나를 위해 뭔가 일은 못 해주고 우리는 그냥 팁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채팅창 밖으로 꺼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 결과
자신이 알아서 작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라는 도구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AI 에이전트란 우리말로는 AI 요원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치 요원처럼 작업을 지시하게 되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작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러한 AI 프로그램을 말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클로드 코워크나 클로드 코드 또는 코덱스 같은 도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는 뭐 폴더 정리를 시킨다던가 또는 PPT를 생성하고 검토하는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딩도 가능해졌습니다. AI가 알아서 코드 파일을 다 작성하고 실행한 다음에 심지어는 테스트까지도 돌려봐요. 참고로 이런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죠. 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쓸 때 AI랑 함께 검토해서 수정하는 이런 지필 도구를 만들어 쓰는 등으로 정말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혹시나 기초 지식까지 함께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만든 요 강의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브 코딩을 위한 AI 도구 활용법부터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초 지식까지 모두 총망라하고 있는 강의이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AI 에이전트까지 나와서 사람의 할 일을 직접 다 처리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AI에게는 명확한 한계점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한계점만 소개를 드리자면 AI는 가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LLM의 동작 방식에 있는데요. LLM은 확률을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LLM에게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어떠한 문장을 만들어 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요, LLM은 오늘이라는 단어 뒤에 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라는 단어가 선택이 되었다면 이 두 단어를 이어 붙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올 단어들을 또 살펴본 다음 똑같이 가장 확률이 높은 이런 뜨거워 같은 단어를 골라서 최종적으로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확률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다 보니까 가끔은 잘못된 대답이더라도 그것이 확률이 높다면 그냥 선택해서 사용자에게 잘못된 답변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이런 현상을 AI가 마치 환각을 보고 답변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영어로 환각이란 뜻의 hallucination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hallucination은 아무래도 확률을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LLM의 특성상 완벽하게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AI의 응답을 항상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인간들의 검토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참고로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도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방식이 바로 RAG라는 방식이에요. 이 RAG란 우리 AI가 참고할 수 있는 사내 문서라든지 또는 외부의 방대한 데이터를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을 해두고 앞으로 AI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다 보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대놓고 틀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 RAG는 정확성이 중요한 금융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초 교양 지식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잘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정환이었습니다.